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에서 빅텐트를 비롯한 반 이재명 세력을 규합시키기 위해서 온갖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이 가장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선은 누가 더 절박하냐의 전쟁터죠.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단언컨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이니까 그런 말을 정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말을 하면 더 무섭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이나 이재명 주위로부터 정치보복 내지 사적 복수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은 과거부터 즐겨해왔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보복은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너무 착하다.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정치보복이 없다고 말하면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말이 내란 정당, 내란 공범 이런 말들입니다. 이재명은 구여권 전체를 지금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3년 전체를 내란 통치기간으로 규정했고, 또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내란 청산 작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결정을 내란 동조 행위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행의 권한 행사를 제2의 내란 획책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부성찬 의원은 윤석열 파면은 12.3 내란 종식이 아닌 신호탄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에 대한 내란 청산 작업을 예고한 것으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위에 종북노조 그리고 일부 언론단체들도 가세할 조짐입니다. 촛불 행동은 이미 내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 재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5년 내내 적폐청산몰이를 했듯이 이재명 역시 대권을 잡으면 내란몰이로 자유우파의 씨를 말리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헌법 84조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살려놓고 그 다음으로 노리는 것이 아마도 국민의힘을 내란 공모정당 정도로 몰아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아마 다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하려 하는 것이겠죠. 이재명은 아마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자기 뒷담화를 하는 하부 당직자들까지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는 것이 당직자들의 주장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난해 총선 공천을 하면서 자기에게 대들었던 사람 하나도 안 남겼죠. 모조리 씨를 말려 숙청했습니다. 박용진 같은 경우는 당권과 대권에서 경쟁을 했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악착같이 낙천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집요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천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박용진에게는 벌점을 주고 도전자에게는 가점을 주고, 또 도전자가 낙마하면 또 다른 도전자를 내세우고, 이렇게 무려 3번의 교체 끝에 공천장은 한민수에게로 돌아갔죠. 박용진 이외에도 친문계 핵심은 사실상 몰살을 당했습니다. 살려둬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고민정이나 윤건영 이런 친구들만 남겨놨을 뿐입니다. 이재명은 또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결 찬성 의원들은 결국 총선에서 정리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리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정리한 사람이 7명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내에서도 반대파를 잔인하게 숙청했고 정치보복을 했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권을 잡으면 외부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재명의 잔인한 성격은 친년과 행수, 그리고 한때 연인관계였던 여배우 김부선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은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구속시키려고 고발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망명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두렵다는 얘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한때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패거리에 있을 때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자살을 권유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 김문기 씨를 비롯해서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5명이나 됩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동기 씨는 어제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장에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유동기 씨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꽃게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살려고 내 발로 찾아왔다. 이재명은 정말로 무자비하다. 최측근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다.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가 이재명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홍준표 캠프에 스스로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몇 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었고 지금도 이재명에게 반기를 든다는 이유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네거티브하는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이재명이 기자, 유튜버, 변호사들을 모아서 나에 대한 네거티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를 적으로 돌려서 가족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거북한 일이 있으면 고발하는 괴롭힘을 당한다. 밥줄이 끊기니 일반 사람들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비통해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금 진짜로 결연한 심정으로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전과만 봐도 무시무시하죠. 무려 전과 사범에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만 해도 12개의 혐의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만 해도 얼마나 막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재판을 받으면 앞으로도 줄줄이 전과가 쌓이게 됩니다. 이 정도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라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 보통 사람과 생각하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SNS에 국민들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 돈 유혹받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 역시 저는 썸짓하게 듣겠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또 뭐 정자동 호텔이니 온갖 이권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뻔뻔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에 저 정도 철판을 깔았다면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재명에게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에게 경제정책적 조언을 했다가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먹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밝혔습니다. 안철수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은 정적을 숙청하는 사병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숙청은 일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철수는 또 사적 메신저까지 검열받는 모든 자유가 사라진 암흑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도 주장했는데 아마도 이재명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카톡 검열을 언급할 때 이재명의 표정은 일과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드럼통에 사람 하나 묻어버린다고 진실까지 묻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라고 적었습니다. 나 의원이 언급한 드럼통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주변인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들을 풍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 사람을 드럼통에 넣고 위에 시멘트를 부어서 바다에 밀어버리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한간에서 제기되는 이재명의 인성 및 범죄와 관련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죠. 아마 조만간에 이재명이 형수와 형에게 욕하는 그런 영상 내지 음성 파일이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명 주변에서도 협박은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2.3 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병력을 투입시켰던 곽종건 전 특정사령관은 지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내란 세력으로 몰아버린다고 하더라 라고 말해서 협박을 당했음을 시사했죠. 그랬는가 하면 김병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에게 군대 내의 4월 정기 인사를 손대지 말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집권하면 인사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괜히 엉뚱짓 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인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라.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을 다룬 책을 잇따라 출간하고 이재명의 대선 조직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친이재명 활동을 해온 국방대 교수가 국방대에서 감찰을 시작하자 관계자에게 이재명이 당선돼 정권이 되면 복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겠다. 이런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교수는 학교 승인이 없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취지의 책을 발간한 데 대해서도 감찰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수는 외부 활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감찰 장교에게는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과도하게 해서 압력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 교수는 이재명의 대선기구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재명과 관련한 책을 쓴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활동일 뿐이다, 오히려 위선에서 민주당 행사에 나가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규정을 위반해 놓고도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하거나 또 위선으로 협박을 떠넘기는 것은 이재명과 판박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조정을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말과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이 집권하면 한자리 하겠다는 생각에 지금 거의 아예 올인하고 나선 그런 교수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만 해도 무서운데 이재명 주위에는 왜 한결같이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득실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될 더 평등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